자, 네,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중복조합의 두 번째 이야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의미 아닌 정수해, 그리고 그것의 응용, 그리고 뒤에 있는 중단원 평가 마무리인가요? 중단원 평가학인가요? 중단원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을 지난 시간에 끝내지 않고 이렇게 섹션을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요 내용이 의미 아닌 정수의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응용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 거니까 같이 한번 좀 잘 심도 있게 좀 찬찬히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21페이지에 그래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예제는 잘 안 풀어드리는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는 좀 연습을 좀 많이 시키려고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보시면 자, 방정식 21페이지입니다. 자, 21페이지에 자, 예제 2번이죠. 예제 문제가 아니고요. 예제입니다. 자, 예제 2번을 봅시다. 자,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퀄 6의 이제 해를 구하는 건데 1번은요. x, y, z가 모두 자, 밑줄 의미 아닌 정수인 해의 개수 밑줄 의미 아닌 정수인 해,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의미 아닌 정수해. 아이 뭘 이렇게 복잡하게 썼대요. 음수면 음수고 양수면 양수지. 의미 아닌 정수라니.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뭐죠? 마이너스가 붙은 수죠. 이 아니래요. 음이 아니래요. 그럼 보통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양수만 있나요? 아니죠. 뭐가 있죠? 그렇죠. 0이 있죠, 0.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것은 0, 1, 2, 3, 4, 5, 6, 7, 8, 9, 10을 말해요. 그렇죠? 쭉쭉쭉 말하는 거죠. 분수 안 되죠. 그렇죠? 2분의 1, 3분의 1, 3분의 7 이런 거 안 되죠. 루트 안 되고요. 자, 정수인데 마이너스 붙으면 안 되는 그런 정수들. 그럼 보통 양의 정수인데 그 양의 정수 중에 누구를 추가하면 될까요? 0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의미 아닌 정수해예요. 간단하게 양수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것은 0을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의미 아닌 정수해를 의미 아닌 정수해를 풀네임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럼 먼저 의미 아닌 정수가 뭔지부터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1, 3, 2. x가 1이고요. y가 3이고요. z가 2예요. 이거는 하나의 해가 될 수 있을까요? x는 1, 이렇게 컴마로 쓸까요? y는 3, z는 2 될까요? 예, 되죠. 1 더하기 3 더하기 2 하면은 6 맞잖아. 그쵸? 요거는 이제 의미 아닌 정수해가 돼요. 이거는 될까요? 0, 6, 0. 이건 해가 될까요? 되죠? 0이 들어가긴 했지만 음은 아니니까 얘는 해가 됩니다. 그럼 얘는 될까요? 0, 7, 0. 해인가요? 이건 해가 아니죠? 이건 더해서 6이 아닌 거잖아. 잠깐만, 이건 해가 아니죠. 얘는 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요. 그럼 이건 될까요? 1,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해는 맞아요. 더하면 6 되는 건 맞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음수잖아요. 음수. 음이 아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또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런 게 될 수 있는 게 몇 개냐. 그래서 하나, 둘, 이거 안 되고 셋, 넷, 다섯 해서 몇 개가 되냐. 그 해의 개수를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에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보겠습니다. x가 1이죠. y가 3이고요. z가 2래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한 개의 x와 세 개의 y와 두 개의 z가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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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z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이게 1,3,2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지. 그러면 0, 6, 0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x 하나도 없고 6개의 y와 셋, 넷, 다섯, 6개의 y와 0개의 z 없고 그러니까 6개의 y가 결국 0,6,0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했더니 결국엔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됐냐면 이거네. 문자가 총 몇 개를 뽑아내야 되는 거야? 6개를 뽑아내야 되는 거지. 이게 총 6개,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x의 개수와 y의 개수와 z의 개수를 다 합쳤을 때 6개가 돼야 된다고. 총 6개를 뽑아내야 돼. 몇 개 중에서? 문자 몇 개 있는데? 3개 있잖아. x, y, z 문자 3개 있는 거잖아. 자, 그치. 정리해보면 3개 중에서 문자가 3개니까 3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냐면 6개를 선택하면 돼. 총 왜냐면 방정식의 해가 다 더했을 때는 6 나와야 되는 거니까 6개를 선택하면 되고. 자, 이제 끝났어. 그럼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중복 허용하는지 순서 중요한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중복해서 뽑을 수 있을까 없을까? 중복해서 뽑을 수 있지. y만 6개 뽑아낼 수 있잖아. 그치? 중복은 허락을 하는 거고. 자, 순서가 과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라는 건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난 지금 개수만 카운팅하고 싶거든. 개수만. x가 1개고 y가 3개고 z가 2개일 때 1, x는 1, y는 3, z는 2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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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z를 쓰건 이거를 쓰건 아니면 거꾸로 z, z,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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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를 쓰건 이 상황은 같은 상황이라고. 왜? 개수를 헤아리기로 했잖아. 얘도 x 1개, y 3개, z 2개고 얘도 x 1개, y 3개, z 2개인 거니까 x는 1개, y는 3개, z는 2개라는 1,3,2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쓰건 x, y, z로 쓰건 거꾸로 z, y, x 순으로 쓰건 순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왜? 개수를 헤아리기로 했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중복 조합이 되는 거겠죠. 3개 중에 6개 중복 조합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3, H, 6이 되는 거고요. 계산하면 2개 더하면 9, 1 빼면 8, C, 6이고요. 8, C, 6보다는 8, C, 2가 편할 거고요. 8, C는요, 8, 7을 2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얘는 4, 7에 28까지 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건데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의미 아닌 정수해네요. 문제에서 누가 의미 아닌 정수해 라고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풀이 어떻게 푸시면 돼요? 풀이는 H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의미 아닌 정수의 H. 다시 의미 아닌 정수의 H. 자, 따라하세요. 아셨죠? 안 그래도 혼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혼자 있어서 민망하니까 같이 합시다. 자, 의미 아닌 정수의 H. 제가 이거를 제가 확률과 통계 수업을 제가 2015년부터 했거든요. 2015년부터. 거의 지금 5년차, 5년차, 6년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늘 하던 거야. 의미 아닌 정수의 H.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뭐 그러겠죠. 몇 년 후에 길을 지나가다가 길순아 오랜만이야. 야, 잘 지냈냐? 선생님 진짜 너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야, 의미 아닌 정수에. 그럼 여러분 뭐라 대답하셔야 돼요? H. 의미 아닌 정수에 H. 아셨죠? 자, H고요. 의미 아닌 정수에 H. 외우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치? 의미 아닌 정수에 H. 자, 이걸 내용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바로 인출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 왜냐면 시간과의 싸움인 거니까.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에
H. 자, 왜 3이에요? 왜 3? 왜 3이죠? 왜 3? 왜 3? 왜 3? 왜 3? 왜 3? 문자 3개 있으니까 3. 3. 여기는 왜 6? 왜 6? 왜 6? 왜 6? 왜 6? 는 6이니까 6. 3H6. 의미하는 정수의 H. 자, 밑에 내려와 볼까요? 밑에 내려와서요. 문제 4번 있는데요. 문제 4번에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에 바로 1번이 이렇게 있는데, 자, x, y, z가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퀄 예, 8 이래요. 자, 바로 1번. 의미 아닌 정수인 해의 개수를 구하래요. 의미 아닌 정수의 h.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문자 3개 있는 거니까 3h 8 계산하시면 되겠죠. 2개 더하면 11, 1 빼면 10, 18 보다는 10, C2. 그럼 얘는 19를 2로 나눈다는 거니까 답은 45가지 하고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의미 아닌 정수의 H. 알겠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오는 거는 총 문자수, 뒤에 오는 거는 는 하고 나오는 그 결과를 갖다 쓰시면 된다는 거고요.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예제 2번에 이제 괄호 2번으로 갑시다. 예제 2번에 괄호 2번. 바로 2번은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인 건데요. 자, 이 상황에서요, 자, 모두 자연수 밑줄, 자, 자연수의 해의 개수를 구하래요. 위에 거는 의미 아닌 정수였죠. 얘는 자연수죠. 그쵸? 자, 요 의미 아닌 정수에다가, 아까 밑줄 친 데다가 좀 씁시다. 자, 의미 아닌 정수에, 여기다 다 써볼게요. 의미 아닌 정수에라는 거는 0을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에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의미 아닌 정수에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x가 0을 포함하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요. y도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z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정수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바로 의미 아닌 정수해의 표현이에요. 써놓으세요. 중요합니다.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z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런데 자연수예요. 자연수는요, 0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누구부터죠? 예, 1부터입니다. 자, 밑줄 치고 표현해 봅시다. 자, 자연수를 표현해 보자. 즉, x는 누구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1부터.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요. y는요, 자연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요. z는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 정수를 자연수라고 해요. 다시, 의미 아닌 정수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를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해요. 자연수는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를 자연수라고 해요. 자, 지금 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얘는요, 의미 아닌 정수를 이용해서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데,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싫어요. 나는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1보다 크거나 같다? 싫어요, 싫어요. 나는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1보다 크거나 같다? 싫어요, 싫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자, 왜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왜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냐면 의미 아닌 정수의 h니까. 의미 아닌 정수에는 h로 푼다는 걸 배웠으니까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닌 0보다 크거나 같다였으면 좋겠다는 상황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지. 자, 그래서 자, 여기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얘를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꿀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1을요? 이항하시면 되겠죠. 자, 일로 와서 이항하겠습니다. 즉 x-1이 되겠죠. 그러면 그 x-1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항해주면요, y-1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항해주면요, z-1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해서 요 x-1이라는 거, 이제 얘를요, 뭐라고 치환을 해주냐면
얘를 뭐 A라고 볼까요? A라고. 자, 마찬가지로 y-1을 얘를 뭐라고 치환해 줄 거냐면 B라고 치환하겠습니다. z-1을 얘를 뭐라고 치환해 줄 거냐면 C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이제는 좋아요. 왜요? A는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B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C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의미 아닌 정수의 H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이라는 이 식을요 x, y, z가 아니라 내가 이제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a, b, c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x, y, z 대신에 a, b, c를 넣을게요. 즉 이 식에서 x 대신에 x는 뭔데요? x는 다시 이항시켜주면 a 플러스 1이요. 여기서 y는 누군데요? y는 넘겨주면 b 플러스 1이요. 여기서 z는 넘겨주면 c 플러스 1이죠. 그래서 x, y, z 대신에 여기 있는 a, b, c에 대한 식으로 이 식을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자, 바꿔서 여기로 올라와서 바꿔서 쓰겠습니다. 저기 있는 x, y, z는 8이라는 식 대신에 a, b, c로 바꾸겠습니다. x 대신에요 a 플러스 1 더하기 y 대신에요 b 플러스 1 더하기 z 대신에요 c 플러스 1은 8이 될 거고요. 자, 양변 간단하게 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11 넘어가는 거니까 5 하고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았죠? 여기 있죠? 0보다 크거나 같았죠? a는. 자, b라는 것도요 0보다 크거나 같았죠? c라는 것도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x, y, z가 정수였기 때문에 정수에서 1씩 빼더라도 마찬가지로 정수가 돼서 결국에는 이런 식이 등장하게 되겠죠. 저 식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거에 해나 이거에 해나 같은 거죠. 저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뭔데요? 의미 아닌 정수의 H. 끝났죠? 문자 3개 있죠? 3. 의미 아닌 정수의 H. 결과는 5죠. 3H5가 전체 해의 개수고요. 계산하면 더하면 8 빼면 75고요. 보다는 72고요. 계산하면 7, 6, 2, 1. 얘는 21 하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자연수의 개수예요.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라는 건 뭔데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치환을 이용해서 이렇게 됐는데, 자, 더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이 과정 다 아셔야 됩니다. 과정 다 아셔야 되고, 결과만 쌍박하게 끊어보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쌍박하게 끊어서 보면, 결국 문자가 몇 개인데요? 하나, 둘, 세 개예요. 문자 3개는 거니까 3. 자연수의 개수건 뭐건 전부 다 어쨌든 의미 아닌 정수해의 친구들인 거니까 H. 자, 그 다음에 여기가 8인데요. 얘가 8인데요. 여기다 8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5로 바뀌었죠. 자, 얘가 왜 5죠? 얘가 왜 5가 됐을까요? 태초의 시작은 8이었죠? 8이었는데 여기서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요 3개만큼 이항이 돼서 요 3개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야겠네요. 그래서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하게 되어서 이 결과가 3H5가 나오게 된 거네요. 규칙을 좀 찾으시겠어요? 자, 그럼 참고로 한번 해볼까요? 참고. 노란색으로. 참고. 자, 제가 문제 한번 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7이 있대요. 의미 아닌 정수에. 뭐가 될까요? 의미 아닌 정수에. 4H 7 계산하시면 되겠죠? 의미 아닌 정수이니까. 자,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대요. 얘가 7. 자, 자연수의 개수 혹은 뭐 양의 정수의 개수. 뭐가 될까요? 즉 양의 정수라는 건 뭐예요?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B도 1보다 크거나 같고 C도 1보다 크거나 같다. 즉 뭐 자연수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3H 7이 아니고요. 7에서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는 거니까
3H4 하고 나오겠죠? 자, 하나 더. 이번엔 뭐 X 더하기 Y 더하기 뭐 Z 더하기 뭐 W가 있대요. 얘가 10이래요. 10이고요. 자, X는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요. Z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정수해를 구해보래요. 해봅시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문자 하나 둘 셋 넷인 거니까 4H 10에서 빼야죠. 2를 빼야죠. 빼기 2 1을 빼야죠. 빼기 1 마이너스 3을 빼야죠. 더하기 3 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4H 5 빼면 8 7에다 3 더하는 거니까 4H10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시면 됩니다. 무궁무진한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이 문제 풀이 과정은 전부 다 지금 방금 풀었던 예제 2번의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문제 4번 있는데요. 문제 4번에 그럼 바로 2번도 해볼까요? 문제 4번의 괄호 2번은요. x, y, z가 모두 자연수인 해의 개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8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연수의 개수래요. 자연수라는 건 무슨 수인데요? x도 y도 z도 모두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정수해를 말하는 거고요. 의미 아닌 정수의 친구니까 3h 생각해보세요. 노래 나올 동안 해서 1 빼고 1 빼고 1 빼는 거니까 3H5 계산하시면 되겠죠. 뭐 더하면 8, 1 빼면 7C5 보다는 뭐 7C2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답은 여러분이 구해보시고 답은 21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21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예, 해서 이제 의미 아닌 정수회와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봤고요. 우리 뒤에 중단원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푼 문제들이 이제 뒤에 있죠. 25페이지로 가시면 25페이지에 11번 문제고요. 제가 칠판을 좀 정리할 동안 25페이지에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밖에 공사를 하는지 좀 소란스럽고 그러네. 이 사운드에 혹시 공사 소리가 녹음이 되진 않았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워낙 제 목소리가 크니까 괜찮으시겠죠? 그렇죠? 이 자동으로 지워지는 어디 지우개 없나? 아유 힘들어. 자, 그래도 경우의 수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요거 하고 이제 이항 정리라는 거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러면 파스칼 삼각형까지만 하면 우리 이제 경우의 수는 다 끝나고 확률로 넘어가거든요. 확률로.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 이 교과서 문제 물론 다 풀어보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구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률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과목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수능에 이제 등장합니다. 문과 학생이건 이과 학생이건 누구나 선택하실 수 있고 특히 이제 문과생들이 좀 많이 하긴 하겠지만 이과생들도 수학에 나중에 자신이 없어지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실 수도 있죠. 어쨌든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열심히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출문제집이나 아니면 뭐 개념서 같은 거 한 번 더 구하셔가지고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정석도 좋고 개념원리 좋고 뭐 이투스에서 나오는 것도 좋고 요새 뭐 블랙 라벨 아주 여러 뭐가 있나요 또? 뭐 센수학 뭐 좋아요. 너무 문제집 많이 나오고 잘 나오는 거니까 다양한 문제집 구해서 풀어보시거나 뭐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죠 사실은. 수능 기출문제, 369월 기출문제, 고3 언니들 거겠지만 그런 거 구해다가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25페이지에 11번으로 갑시다. 다음 금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또는 r의 값을 구하시오.
25페이지죠? 네, 25페이지에 11번 문제 보시면 바로 1번에 자, n파이 3이 8이 n파이 3이 8이래요. 너무 쉽죠? n파이 3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n파이 3은요? n의 세제곱이 8이래요. n 얼만데요? n은 2죠. 네, 너무 쉽죠? 네, 공식만 아시면 되는 거. 자, 바로 2번 3파이 r 바로 2번은요 3HR이 지금 문제에서 15래요. 자, 계산해볼까요? 3HR이 15일 때 R을 구하래요. 3HR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3 더하기 R 빼기 1, CR인 거고요. 이거 계산하면 2 플러스 R, CR이래요.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 조합의 성질 이용하면, 자, 얘와 똑같은 거, 2 플러스 R, CR과 똑같은 거는 뭘까요? 2 플러스 R, C, 그렇죠. 2와 똑같죠. 이게 뭔데요? 이거였잖아. NCR이 누구랑 똑같다고? NC, N-R 똑같다고. 뒤에 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잖아. 빼면 되는 거. 얘에서 얘를 빼면 R만 지워져서 2가 남게 되겠지. 그치? 자, 얘는 계산 훨씬 편하죠. 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냐면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2 곱하기 1. 위에는요 2 플러스 R, 그 다음 하나 뺀 거 1 플러스 R이죠? 그쵸?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 하나씩 작아지는 거니까. 얘가 될 거고, 얘가 문제에서 15라는 거겠지. 대각선 곱해주면 따라서 2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이 30, 그쵸? 30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를 전개해서 풀어도 괜찮지만, 경우의 수는 어쨌든 다 자연수, 정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찍자. 연이어 나오는 두 수의 곱이 30. 뭐가 있을까? 연이어 나오는 두 정수의 곱이 30. 뭐가 있을까? 6, 5, 30. 얘가 큰 거니까 얘 6, 얘 작은 거니까 5. 6, 5, 30. R은 얼마가 되면 될까요? R은 4가 되면 되겠죠. 답은 4하고 나오게 됐고요. 자, 밑에 12번 해보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3개의 문자 x, y, z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단항식 중, 자, 단항식이라는 게 뭐냐면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지 않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x 제곱 y 이런 건 단항식이에요. 그 다음에 6 y 이런 거 단항식이에요. 얘를 덧셈 연결했다? 그럼 얘는 다항식이라는 거야. 다항식. 단항식은 가까이 있게 함 이런 것들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3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단항식 중 서로 다른 오차식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오차라는 건 뭔데요? 오차식은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거? 5개 곱해져 있는 거. 얘는 몇 차 단항식이야? 3차. 얘는 1차. 그럼 5차 단항식이라는 거는 문자가 5개. 예를 들어서 6, x, 제곱, y, 4제곱 이런 거 6차, 6차죠. 지금 난 5차니까 여기 3. 이런 거 5차 단항식이겠죠? 물론 z의 5제곱, 이거 5차 단항식. 그쵸? 이런 것들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5차식의 개수, x, y, z만 이용해서. 그럼 앞에 이런 거 숫자는 붙으면 안 되고, x, y, z만 딸랑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5차 단항식이야. 그럼 나한테 있는 소스가, 재료가 몇 개 있는 거냐면 3개 있는 거지. x, y, z 3개. 3개 중에서 x, y, z 3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5차식이야. 그렇지. 5개를 선택을 해야 문자 5개 필요한 거니까 그래야 5차식이죠. 그때 중요한 거는 중복을 허용하냐 안 하냐. 중복 허용하죠. z 5번 뽑아내야 z 5제곱 나오는 거잖아. 중복 허용하고요. 자, 순서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겠죠. 왜요? 내가 x 2개, y 3개 뽑는다고 해보세요. 교실로 들어가 수업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x 2개, y 3개 뽑았어요. 이렇게 뽑았어요. 이번엔 반대로 y 먼저 3개 뽑고 x 2개 뽑았어요. 이게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얘도 x제곱 y 세제곱인 거고요. 얘도 x제곱 y 세제곱인 거잖아. 그러니까 x를 먼저 뽑건 y를 먼저 뽑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같으니까. 그러니까 순서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복 조합. 기호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3H5. 계산은요? 2개 더한 8, 빼면 7C5. 7C2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21가지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됐고요. 쭉 내려오셔서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한번 해보세요. 함수 문제죠. 자, x라는 거에서 정의역에서 y라는 치역으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자, 근데 그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는 게 아니라, 뭐 그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나아가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함수 중에서 f1보다 f2가 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자, 이런 조건 없이요. 이런 조건 없이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건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함수의 개수. 네, 참고로 조건 없이 x에서 y로 갈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함수의 개수. 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지만 저는 치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자, 정의역 입장이 아니라 치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함수의 개수. 함수라는 게 뭔데? 함수라는 게 뭐였지? 함수는 정의역에서 화살을 쏘는 거지. 화살을 쏘는데 2번 쏠 수 없고 한 번씩만 써야 되고 한 번씩 빠짐없이 다 써야 되는 거잖아. 그치? 빠짐없이 한 번씩 다 써야 돼. 자, 그럼 이제 정의역 입장이 아니라 치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치역 입장에서는 3, 4, 5, 6, 7 중에서 5개 중에서 화살을 몇 번 맞아야 할까? 3번 맞아야겠지. 왜? 3명이 화살을 쏠 거 아니야. 그럼 3, 4, 5, 6, 7은 어쨌든 화살을 3번 받아야 돼. 치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역 입장에서는 말이야. 화살을 3번 받아야 하고, 자, 화살을 받는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그치? 모두 다 3으로 화살을 쏠 수도 있잖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겠지? 중복. 자, 그 다음 화살 받을 때 순서 중요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3, 4, 5, 6, 7 중에서 치역을 4를 뽑고 5를 뽑았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 1이 4한테 가고 2도 4한테 가고 3은 5한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거꾸로 5를 뽑고 4를 뽑고 그 다음 또 4를 뽑았다고 쳐봐. 거꾸로 뽑았다고 쳐봐. 그러니까 내가 4 뽑고 5를 뽑았으면 1이 4한테, 2가 4한테, 3이 5한테 화살을 쐈겠지만 내가 거꾸로 5를 뽑고 4를 뽑았다고 쳐봐. 거꾸로 뽑았다고 쳐봐. 4, 4, 5가 아니라 5, 4, 4로 뽑았으면 1이 5한테 화살을, 2가 4한테 화살을, 3이 4한테 화살을 쏴서 영 다른 함수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뽑아낼 때 순서가 중요하지. 이렇게 뽑히는 함수의 개수와 이렇게 뽑히는 함수의 개수는 다른 거니까. 예, 그래서 얘는요 중복해서 뽑을 수 있고요. 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역 입장에서, 치역 입장에서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순서 중요해서 3번 화살 맞을 거를 뽑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5의 세제곱이 되게 돼서 얘는 125인가요? 네, 125가지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 함수의 개수인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한번 볼까요? F1보다 F2가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함수는 함수인데 F1보다 F2가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 먼저 2개를 먼저 뽑읍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공역 중에서 F1과 F2가 될 수 있는 애들을 한번 선택해 봅시다. 그러니까 1한테 화살을 맞을 놈, 2한테 화살을 맞을 놈, 이 누군지를 요 5개 중에서 선발을 하자는 거야. F1하고 F2에 먼저 화살 맞을 놈.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5개 중에서 3, 4, 5, 6, 7 5개 중에서 1한테 화살 맞을 놈, 2한테 화살 맞을 놈, 누군지 모르겠지만 2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중복을 허용하는지,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한지만 따지면 끝나는 걸 텐데, 자, 중복은 허용할 수 있을까요? 화살 맞을 놈 2개를 선택할 건데 똑같은 애 뽑을 수 있을까? 똑같은 애 뽑을 수 있겠지. 왜? 내가 F1이 6이 될 수도 있고 F2가 6이 될 수도 있잖아. 6을 2번 뽑아도 돼. 6 2번 뽑았어. 6을 2번 뽑았으면 1이 6한테, 2도 6한테 갈 수 있겠지. 왜? F1과 F2는 어떨 수도 있으니까?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복해서 뽑을 수 있어요. 6 뽑으셔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 4 뽑으셔도 괜찮고요. 3 뽑으셔도 괜찮다는 거죠. F1하고 F2가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복해서 뽑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조건에서 등호가 없다면 중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F1과 F2는 완전히 달라야 되거든. F2가 커야 되는 거잖아. 등호가 없다면. 그러면 완전 달라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등호가 없다면 중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을 수 있는 거니까 중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순서 중요할까요? F1하고 F2, 즉 1한테 화살 맞을 놈, 2한테 화살 맞을 놈 뽑을 건데 순서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아니, F1보다 F2가 크거나 같은데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건데 마치 얘보다 얘가 더 크다니까 순서가 있어 보이는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 4, 5, 6, 7 5개 중에서 1한테 화살 받을 놈, 2한테 화살 받을 놈 2개를 뽑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3, 4, 5, 6, 7 중에 뭐 6하고 5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1하고 2는 자, 1은 누구한테 화살을 쐈을까요? 1은요 당연히 5한테 화살을 쐈겠죠. 2는요 당연히 6한테 화살을 쐈을 거예요. 왜요? F1, 1의 결과물이 2의 결과물보다 작아야 하니까요. 6하고 5를 뽑았으면 이런 식의 2는 6한테, 1은 5한테. 그럼 거꾸로 이번에 5하고 6을 뽑았어요. 그러면요 1은 5한테, 2는 6한테 화살을 쐈겠죠.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F1보다 F2가 크거나 같다라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발할 때는 순서를 골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뽑아서 큰 게 F인 거죠. 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3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2를 뽑았어요. 2는 없죠? 7도 없죠? 예를 들어 3, 2는 안 되고 뭐가 있을까요? 7을 뽑고요. 6을 뽑았어요. 7, 6을 뽑았어요. 그러면 1은 누구한테? 6한테. 2는 누구한테? 7한테 화살을 쏘겠죠. 왜? 이미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야. 내가 봐봐. 과일을 먹을 건데 엄마가 수박이 있고, 수박이 크죠? 수박이 있고, 큰 수박이 있고, 조그만 낑깡이 있어. 무조건 수박은 언니가 먹을 거래. 낑깡은 동생이 먹을 거고. 그럼 낑깡을 먼저 뽑건, 수박을 먼저 뽑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동생 입장에서는 먼저 뽑건, 나중에 뽑건, 난 뭐야? 내가 동생이면? 난 그냥 낑깡인 거야. 근데 내가 언니야. 내가 언니면 수박이 먼저 나오건 낑깡이 먼저 나오건 그 수박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그걸 뽑을 때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뽑아 놓으면 알아서 결정될 거니까.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F1하고 F2 먼저 1하고 2를 결정해 보면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고 중복은 되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복 조합이죠. O, H,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연달아 아직 화살 안 쏜에 누가 있어? 1하고 2는 끝났고 누가 아직 안 썼어? 4 맞췄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3, 4, 5, 6, 7 중에서 4만테 화살 맞을 놈 하나 고르면 되겠지. 4만테 화살 하나 맞을 거 아무나 맞아도 괜찮은 거잖아. F1하고 F2랑 상관없잖아. 3은 아무나한테나 화살 맞으면 돼.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뭐 3C1도 괜찮고요. 3P1도 괜찮고요. 다시 5개 중에서 하나인 거니까 5P1도 괜찮고 5C1도 괜찮고 곱하기 5C1, 5P1 다 좋습니다. 다 되겠죠. 그래서 OH 곱하기 얘는 뭐예요? 1하고 2한테 화살 받을 놈. 그쵸? 얘는 뭔데요? 얘는 3한테 화살 받을 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계산하시면 답 얼마 나오냐면 답은 75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함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여기저기 실려 있으니까 꼭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해서 중복조합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공부를 해봤고요. 뒤에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들도 되게 중요하니까 꼭 공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문제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내신고사나 수능까지 고득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문제집도 공부를 하셔서 좀 적응력을 키우시기를 반드시 누누이 누차 계속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중복조합 내용까지 다 했고 다음 시간에 이항 정리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